이 영상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와 불호후기가 정말 가득 담겨져 있으니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시청을 멈춰주세요. 지금은 은퇴를 번복했지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은퇴작으로 생각하고 만든 영화입니다. 개봉 전 영화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적어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것 외에는 정보가 없다시피 했는데요. 제작기간 10년에 지브리 전작들에서 볼 수 있었던 완성도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영화였습니다. 결론은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듯합니다. 평가가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화에서 전쟁을 표현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우선 이 영화가 태평양 전쟁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부터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가 중 하나입니다.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았다고 해서 전쟁의 피해국이 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나 반딧불의 묘와 같이 전쟁을 주제로 한 컨텐츠를 보면 불쾌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리는 전쟁에는 일본 국민이 피해를 본 상황만 있고 그 전쟁을 일으킨 주범은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일본의 자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으로 인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들의 피해와 희생보다 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전쟁을 주제로 컨텐츠를 만든다면 더 세심하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금까지 반전주의자로 알려질 수 있었던 건 어떤 한 시대를 특정하지 않고 전쟁에 대한 비판과 고통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아예 1938년이라는 시기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고 주인공인 마이토가 도쿄에서 일어난 공습으로 어머니를 잃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전쟁으로 가족을 잃는 피해를 보았다는 걸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일본도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개개인의 고통을 말하기 전에 더 먼저 알려져야 할 건 그 전쟁이 왜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불호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이토의 아버지는 군수업을 해서 전쟁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일본인들과 달리 주인공 집안은 저택에 사용인을 10명이나 넘게 두고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집입니다. 마이토는 쌀밥을 먹고 있는데도 맛없다며 투정을 할 정도로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보면 경외심에 찬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마이토의 새엄마는 전쟁에 나가서 죽는 군인들이 불쌍하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설정만 봐도 실제 전쟁의 피해와 오버랩되면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상황이라고 보기에 마이토의 생활은 너무나 평온하며 어머니를 잃고 우울해진 성격을 이해하기엔 그보다 더 큰 희생을 겪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이토가 탑속 세계로 간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전쟁에 대한 비판을 하지만 여기에서도 전범국이 일본이라는 건 교묘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하는 건가요에 대한 대답이 그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이란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이 느껴집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상징하는 와라와라에게 배부르게 먹여서 인간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관리하는 것도 그 와라와라를 잡아먹는 펠리컨들이 우린 어쩔 수 없이 와라와라를 잡아먹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대사를 하는 것도 모두 모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매우 이상적인 메시지이나 그럼에도 이 영화가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을 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당연히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독일에서 도시 곳곳에 희생된 유대인들에 대한 표시를 해놓고 나치에 대해 비판하는 컨텐츠들을 만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잊지 않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반성을 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원폭에 대한 피해만 이야기할 뿐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은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사과가 없는 것이겠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거북함이 느껴지는 것도 이러한 일본의 전쟁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토가 새엄마를 찾으러 탑으로 가는 건 새엄마를 찾겠다는 것보단 현재 자신의 상황의 해결책을 찾고 싶은 마음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자아성찰의 계기가 더 큽니다. 탑 안의 세계는 마이토의 큰할아버지가 만든 세계입니다. 이 세계 곳곳에 전쟁을 암시하는 장치들이 깔려있는데 바닷가에 떠있는 배들을 보면 다분히 2차 세계대전을 떠올리게 되고 앵무새 군단은 가해자인 전범국들을 암시합니다. 마이토는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큰할아버지가 쌓아온 세계, 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하지만 탑 속에서 비유하는 전쟁은 어떤 면에선 매우 동화적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를 나타내는 앵무새들도 그다지 잔인하지 않고 와라와라는 그저 귀엽게만 보입니다.
반전을 말하기엔 영화 속에 그려지는 세상은 그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판타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토가 탑 속에서 겪은 일들이 은유적으로 전쟁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서 그게 이 영화를 좋게 해석하는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마이토가 자신의 머리에 상처를 낼 만큼 악의가 있었고 그 행위에 대해 스스로 인정했지만 그게 전쟁에 대한 반성이 될 순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거기다 영화에서 마이토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은연중에 깔고 가는 것부터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임에도 미화시킨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야기하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요? 과거 전쟁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받았고 그 고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 약합니다. 혹자는 이 영화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겪은 미야자키의 경험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41년생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전쟁을 겪은 건 고작 3, 4살 때입니다.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하기엔 어폐가 있을 뿐더러 그동안 반전주의를 꾸준히 얘기해왔던 미야자키 하야오라면 당연히 이번 영화의 가장 큰 주제로 반전을 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영화의 완성도만 봤을 때 이 영화는 잘 만든 영화일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해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오히려 난해하진 않습니다. 올곧게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고 어떤 면에선 꽤 직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난해하다는 평이 나오는 것은 이야기의 흐름이 친절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서사는 거의 생략됐으며 오직 감독 본인이 정해놓은 주제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다 보니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영화가 감독의 예술이라고는 하지만 대중들에게 선보일 것이라면 기본적인 스토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감독이 생각한 주제들만 늘어놓다 보니 중심이 되는 이야기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개봉하기 전에 전혀 홍보를 안 한 건 전략이기보단 그럴 수밖에 없어서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대중들을 상대로 만드는 상업 컨텐츠라면 그건 제작자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이 생명을 갖는 건 대중들에게 보여지고 여러 반응들이 이야기되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그런 연쇄작용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